안녕하십니까. 엠머니소프트 운영자입니다. 엠머니이지 동영상 강좌. 오늘 시간에는 실습 시나리오를 작성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엑셀로 정리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기초코드 등록, 거래처 등록, 거래내역 입력, 각종 현황 장부, 올레 분석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인증메일이 날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엠머니소프트 운영자가 승인 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솔루션 입장을 통해서 엠머니이지로 입장을 하시게 되고요. 먼저 이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을 세팅하시는 기초코드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초기에 다른 설정 항목이 어려울 때는 거래 시작일자 정보와 통장 정보, 카드 정보만 입력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거래 시작일자는 2015년 7월 1일로 설정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 필요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 전자생계에서 연동하실 때는 이메일이라든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거래 내역을 실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기초 2월 자료로 입력을 6월 30일자로 입력을 하시게 되고, 다음에 이제 각종 경비라든지 차입금 매입 매출과 같은 거래 내역들을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거래 내역을 입력을 하실 때 재고 수불이 필요한 것들은 거래 상세 내역 거래 상세 내역으로 매입 매출, 반입 매출 등을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현황 장부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분석할 수 있는 올레 분석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코드 등록 부분입니다. 기초코드는 기본적인 환경 세팅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환경 세팅이 다른 것들 설정이 어려울 때는 거래 시작일자 정보와 통장 정보만 입력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메모를 설정해놨는데 메모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거래 시작일자는 2015년 7월 1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정보는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 6월 30일자로 이제 그러니까 거래 시작일자 이전 일자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2월 정보 수정을 Y로 하고 세팅을 한번 해보고요. 각종 거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코드 명칭들을 직접 타이핑을 해서 이제 수정 가능이라든지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직접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 유무에 yes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거래 내역을 입력할 때 콤보 리스트에 yes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리스트들이 뜨게 되고요. no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뜨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불 내용들, 재고 내용들을 입력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불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불 유형을 이제 수정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입맛에 맞춘 이제 수정을 가능하시고, 사용 유무가 yes라고 되어 있으면 역시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재고 금액 반영 여부는 실제 평균 단가에 대한 재고 금액을 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매입입과 매입 반출에 대해서 세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초 재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타 입고를 쓰게 되는데 여기도 한번 나중에 Y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통장 내역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고요. 거래 카드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실제 우리가 품목 정보에서 품목 리스트에는 품목명과 규격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품목 그룹을 포함해서 같이 보여줄 것인지 또는 메이커도 포함해서 같이 보여줄 것인지를 세팅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제 매출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몇 주 단위로 또는 몇 개월 단위로 데이터를 요약 정보를 보여줄지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무료 전자세금계산서로 하이웍스를 쓰고 있는데 이 하이웍스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도메인 정보라든지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연동키 등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웍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실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웍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제 무제한 무료 발급이라든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라든지 외부 연동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엠머니 ERP에서 이 외부 연동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들어가 보시게 됩니다. 그럼 이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 현황이라는 승인 반려량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연동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하이웍스의 개설 오피스 주소라든지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연동 키가 이제 부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 기초 코드에 이제 오피스 정보를 도메인에, 그다음 사용자 아이디, 연동 키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메인 매출 자료들이 하이웍스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연동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처 정보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이제 그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에 코드라고 틀리게 실제 여기서는 코드 값들의 실제 명칭을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품목 정보에 들어갈 품목 그룹들도 한번 입력을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다음으로 거래처를 등록을 하실 때는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업체들에 대해서도 쭉 몇 가지들을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생계환서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1, 2, 그 다음 이메일 정보 등의 이메일 정보라든지 담당자 이름, 그다음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들을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품목 정보는 기본적으로 품목명, 규격, 뭐 단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등등을 입력을 하시게 되겠고요. 실제 품목 단가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입력할 때 실제 표준 판매 단가들을 보여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날 거고, 이 구매 단가에 세팅하신 분들은 표준 구매 단가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장부의 이제 내용들을 기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각종 뭐 메인 매출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라든지 재고라든지 차입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항목들을 입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결제 내역들을 입력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을 시작할 때는 이제 기초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이제 2월 자료들을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재고들을 얼마만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재고에 대한 이제 2월 자료들 전산 시점에, 그 다음에 전산 시점에 계좌 잔액들에 대한, 그 다음에 채권 잔액, 그 다음에 채무 잔액들에 대한 어떤 2월 기초 자료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각종 경비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차입이라든지 뭐 반입 반출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뭐 대체라든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쭉 등록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매출이라든지 재고 수불들에 있어서는 이제 품목별 어떤 내역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6월 30일자로 이제 2월 기초 재고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이라든지 반입 반출들, 그 다음에 실제 뭐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재고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입력, 기타 입고라든지 기타 출고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회원가입을 할 때 이 사용자명은 실제 사용자 명칭이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실제 회원 성명을 입력을 하십니다. 가입 요청 시스템은 M1 ERP나 M1 EAS로 세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등록을 해주시고, 실제 사용하실 사업장에 대한 명칭, 회사 명칭을 입력을 하십니다. M1 ERP를 쓰실 때는 이제 회사 코드가 이제 필수인데, M1 EAS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명하고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가입력으로 신규 가입 회사로 해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고요. 회원 약간 쭉 읽어보시고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회원 인증, 회원가입 인증 메일이 전송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메일을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인증 하단에 보이시는 인증 URL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회원가입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회원가입 완료 후 M1E 소프트 운영자가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 정회원 처리 확인 메일이 발송되고 이때부터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로그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가입 시 등록하신 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임시로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메일이 발송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솔루션 입장을 통해서 솔루션 입장을 보시면 하단에는 데모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M1E EAS로 실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등록 업무라든지 조회 분석 업무에 대한 메뉴가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 상단에는 조회 추가 삭제 저장과 같은 기능 버튼들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등록 업무의 기초 관리에서 기초 코드 등록을 보시겠습니다. 기초 코드는 전반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부분으로
초기화 정역 메뉴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삭제한다든지 일괄적으로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품목과 거래 내역을 일괄적으로 삭제한다든지, 또는 업체 정보와 거래 정보를 일괄적으로 삭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 업체 품목 거래 내역들을 일괄적으로 삭제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테스트를 하시다가 시스템 초기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다만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시작 일자는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몇 월 며칠자 이후 데이터부터 입력을 하겠다라고 세팅하시는 부분으로, 거래 시작 일자에 2015년 7월 1일부터 데이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월 정보는 시스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면은, 그러면은 6월 30일자 2월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Y라고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시작일자 정보와 거래 통장 정보 또는 카드 정보만 시작을 하시면은 바로 시스템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래 항목 정보를 보시면은 메인 매출뿐만 아니라 일반 경비들, 그 다음에 제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제조 회사가니까 특별히 세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액견이나 천수금이나 이런 대체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거래 항목들을 쭉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항목들, 즉 계정 과목들과 사용 유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정 과목들은 실제 수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용 유무 같은 경우에는 노로 되어 있는 것도 Y라고 설정해 주시면은 거래 내역을 입력하실 때 거래 항목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Y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리스트업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뜨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불 유형을 세팅을 하시게 되는데요. 역시 수불 유형 역시 이제 수정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제 입맛에 맞춰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사용 유무를 Yes라고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수불 처리를 할 때 수불 유형에 대한 콤보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Y라고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고 금액 반영 같은 경우에는 재고 금액 평가를 할 때, 평균 단가를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매입 입고라든지 매입 반출이라든지 매입에 관련된 것들만 이제 세팅해서 쓰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기초 재고를 세팅하실 때는 기타 입고를 쓰시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통장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상단에 헤더를 클릭을 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헤더를 클릭하시고 추가를 누르셔야지 실제 해당되는 항목의 데이터들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고요. 다음은 02번 코드로 농협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래 시 사용할 카드를 만듭니다. 추가해서 헤더를 찍고 추가를 해서 삼성 카드를 하나 만들고 02번 코드로 국민카드도 하나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03번 코드로 외환카드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단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품목명과 규격명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품목 그룹까지도 포함해서 나타나고 메이커는 나타나지 않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매출 조회 단위는 우리가 3주간 단위로 4개월 단위로 매출 요약 정보를 표시를 하겠다. 하이웍스 연동은 도메인, 즉 오피스명은 SNK로 설정을 해주고 사용자 아이디는 인성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동키는 하이웍스 홈페이지에서 발행된 연동키를 끌어다가 그대로 카피를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거래 내역을 등록을 하실 때 전자생계환서와 연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거래처 정보에 입력을 하실 지역 정보라든지 업체 정보는 헤더를 클릭하시고 추가를 누르셔서
실제 여기서는 상단에 A로 시작되는 코드들과 같이 코드명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용할 명칭을 상세 코드 값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체 그룹 정보도 헤더를 클릭하고 추가해서 업체 그룹 01, 업체 그룹 02 해서 두 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품목 그룹도 헤더를 클릭해서 품목 그룹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A 그룹, 상품 B 그룹 두 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시스템에 대한 초기 환경을 세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등록 업무에서 기초관리에서 거래처 정보를 등록을 해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업체 구분이라든지 거래처 지역이라든지 그룹과 같은 조회 조건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측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폼 양식지, 그 다음에 하단에는 최근 3개월간의 메인 매출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지금까지 누적 메인 매출과 같은 그러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조회를 해보시면 맨 먼저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제 우리 회사 정보들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들을 몇 가지 입력을 해서 우리 회사 정보를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주소를 입력을 해보게 되고요. 참고로 우편번호 서비스는 다음에서 고맙게도 제공해 주시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라든지 팩스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우리 회사의 추가적인 홈페이지 정보라든지 여기서 보시는 이메일 정보라든지 담당자 1, 2에 들어가는 담당자 성명이라든지 담당자 전화번호는 나중에 하이웍스 빌과 연동을 할 때 전자생계환서를 발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지역이라든지 그룹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정보를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정보를 하나 더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표 형태의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에서도 이렇게 바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수 있겠고요. 데이터를 추가하실 때는 로우가 바뀔 때는 더블 클릭해서 최초의 필드는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원클릭만 해서도 바로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명이라든지 업체 구분, 사업자 번호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우측의 폼 양식에도 바로바로 데이터들이 반영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폼 양식으로 넘어와 가지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명과 업태, 종목을 입력을 하고요. 주소 찾기를 통해서 해당 거래처의 주소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주소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그 회사의 전화번호라든지 팩스번호, 다음에 이제 전자생계환서 등에 사용할 이메일 주소라든지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도 입력을 합니다. 그 회사의 특기사항 같은 것들도 대형 공사 수주로 해서 매출이 좀 증대될 것 같으니까 이 회사는 좀 유념해서 보자 라는 정도로 또 입력을 하실 수 있겠고요. 거래처 지역들을 또는 그룹들을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뭐 시간 관계상 나머지 거래처 정보들은 추가해서 한번 순식간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래처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거래들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 정보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품목 계정이라든지 품목 그룹과 같은 조회 정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폼 양식, 그 하단에 표 양식의 그리드가 있고요. 판매 정보라든지 재고 현황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서 품목명과 품목 규격, 단위 등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고요. 계정은 상품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품목 그룹은 상품 A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단가, 그 다음에 판매 표준단가, 구매 표준단가, 이 데이터들은 거래 내역 상세 등록을 할 때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상품 B에 대한 것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품목명이라든지 규격 또는 품목 그룹이라든지 메이커는 앞서 기초 활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서 자동 완성되고 바로바로 필터링 될 수 있는 그런 손쉽게 데이터를 품목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그룹을 세팅을 해주고, 역시 표준 단가, 여기서 판매 단가, 구매 단가를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거래 내역에서 상세 내역에서 이제 손쉽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폼 양식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하단에 그리드에 반영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품목 규격을 입력을 하시고, 품목 단위, 품목 그룹, 메이커 등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가에서 BSP는 베이직, 세일즈, 그 다음 퍼체이스에서 우리 표준단가, 그 다음에 판매 표준단가, 구매 표준단가의 약칭입니다. 이제 관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 관련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따로 코드 정보를 관리를 안 하는데, 품목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이 관련 코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나중에 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는 다른데 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이커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이제 판매 요약 정보 등이 언디파인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뭐 판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품목 정보들을 간단하게 입력을 했습니다.